저는 오프라인 의류 매장을 하다 망할 것 같아서 미리 그만두고 52살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서 3년째인 현재는 평균 마진 18%로 월 매출 1억 이상을 꾸준히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장사꾼 720입니다. 요즘 저에게 상품 소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물건은 어디서 떼오는 거야? 또는 좀 해본 친구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죠. 상품 소싱은 어떻게 하는 거야? 유료 강의라도 좋으니 나 좀 알려줘.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브랜드 판매에 있어서 유료 강의 필요 없습니다. 비밀 거래처 같은 거 없어도 월 1억 매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저도 도매처를 이용하고 있지만 도매처는 통상적인 거래처일 뿐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유는 도매처에서 구해주는 상품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손품 발품 팔아 매입하는 것보다 더 비쌀 때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더 비쌉니다. 저는 특별한 소싱처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료 강의에서 얘기하는 비밀 거래처 그런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상품을 가진 공급처라면 이윤을 더해 빨리 파는 게 사업의 목적인데 비밀 거래처란 게 존재할까요? 누구에게라도 제값에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래처 입장은 내가 판매가 많아지면 당연히 매입량이 늘어날 거고 그에 맞춰 좋은 거래 조건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거래처 찾아서 단방에 잘 된다는 기대는 버리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많은 사람들이 부업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갖다 보니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상한 유료 강의 너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온라인 판매 상품 소싱은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제가 소싱법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편협한 관점만을 강조할 수 있으니 지양하겠습니다. 사실 설명을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대신 본질적인 내용과 제가 하고 있는 소싱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어요. 따라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브랜드 판매 소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카테고리 월별 소싱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이제 상품 소싱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 채널 이제 막 시작한 너무 작은 채널이라 그냥 나가시면 다시 찾으려 해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브랜드 판매 소싱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크게 온라인 소싱과 오프라인 소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싱은 정보의 차이를 이용하여 타 마켓에서 구매하여 또 다른 타 마켓에서 파는 방법.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였다면 쿠팡에 파는 형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프라인 소싱. 나이키 아울렛 매장 가서 온라인 비교 검색하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확보해서 상품을 파는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검색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기준을 갖지 못하고 검색돼서 나오는 내용을 무작정 따라만 한다면 사소한 상황 변화에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상품 소싱이 정형화된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내용을 무작정 따라만 했을 때 상황이 바뀐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또다시 검색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품 소싱의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과연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할까요? 당연히 잘 팔릴 만한 상품이겠죠? 그럼 잘 팔릴 만한 상품은 무엇일까요?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 잘 팔릴 만한 상품이므로 결론은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소싱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말장난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미 매입한 내 상품이 잘 안 팔리고 있다면 마냥 팔릴 때를 기다리며 재고를 갖고 있기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품을 털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진하기 쉬운 상품, 즉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 검색하여 가격 차이 많은 거 소싱하면 안 됩니다. 무개념으로 가격 비교만 열심히 해서 판매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판매도 되지 않는 똥재고를 내 마진 대신에 갖고 있게 됩니다. 초보셀러는 무조건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 판매 순위가 높은 상품, 거래량이 많은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도 각 판매 마켓의 상품 순위 또는 네이버, 데이터랩, 아이템 스카우트 등에서 판매 데이터를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판매 순위 확인 방법 및 사용 방법은 유튜브 검색하면 엄청 나오니까 이런 뻔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막상 검색을 해보면 다들 상품 소싱에 대한 검색 방법은 알려주는데 실제로 왜 판매 순위를 봐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알려주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거래량이 많은 상품을 소싱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래량이 많은 상품을 소싱하기 위한 쉬운 첫걸음이 바로 브랜드 판매입니다. 그래서 초보 온라인 셀러는 브랜드 상품 판매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브랜드 판매로 시작하여 판매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브랜드도 만들거나 해외 역직구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트래픽을 모아서 자사몰에 판매를 하는 등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길을 찾고 디벨롭하게 됩니다. 쉽게 접근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브랜드 판매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소싱해야 하는지 브랜드 상품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나이키 에어포스 운동화를 12만 9천 원에 팔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다 팔고 일부 사이즈만 재고가 남아있거나 또는 내 판매 스킬이 부족해서 또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래저래 안 팔리고 안 팔리는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든 재고를 현금화해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브랜드 상품은 30% 세일해서 9만 9천 원에 판다면 다 팔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가에서 10%만 싸게 팔아도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단지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달 검색량과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나이키 에어포스 운동화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나이키 에어포스가 12만 9천 원 정도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9만 9천 원으로 가격 인하를 해서 판다면 싸다고 생각하여 쉽게 구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 즉 판매 순위 안에 있는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셨다면 그럼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논브랜드 본인 거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현재 시장에서도 팔고 있고 마트에서도 팔고 있고 중국 1688에 수입해서 오는 본앤컵도 온라인에 엄청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안 팔리는 재고 상품을 30% 할인 판매해도 브랜드 상품에 비해 재고 소진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는 해당 보온컵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인 판매를 한다 한들 와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논브랜드 상품은 재고가 남아서 아무리 가격을 싸게 팔아도 안 팔리는 건 절대 안 팔립니다. 만약 일반 보냉컵이 아니라 브랜드가 있고 흔히들 알고 많이 사용하는 스탠리 보냉컵이었다면 결과는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거래량이 많은 상품이 판매 순위가 높은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 즉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 판매하기 가장 용이합니다. 그래서 초보셀러는 이런 상품만을 소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판매 순위 높은 상품, 잘 팔리는 상품은 그만큼 경쟁자가 많아서 마진이 아주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벌려고 장사하는데 적게 남으면 어떡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초보자는 덜 남더라도
때로는 안 남더라도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상으로는 남았는데 내 마진은 모두 재고로 남아있거나 재고를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상품 소싱의 제일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마진, 가격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거래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싱하겠다가 습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언컨대 유료 강의에서 알려주는 소싱 내용, 간단히 말하면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상품 소싱 기준이 섰다면 그 다음엔 어떤 걸 판매해야 하는지 좁혀가 보겠습니다. 제 얘기대로 거래량을 기준으로 상품 소싱을 위해 검색을 시작했다면 현재 잘 팔리는 상품 중에 계절성이 짙은 상품이 있고 그보다 덜한 상품이 있는데 초보 셀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계절성이 덜한 상품으로 시작하세요. 가방, 모자 이런 상품들이죠. 반대로 다운점퍼, 수영복 같은 계절 상품은 판매 퍼포먼스는 정말 좋지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매 시기를 놓쳐서 재고를 다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꾸준히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소싱하여 판매하고 그 위에 계절 상품을 더해서 판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어느 상품이든지 계절성이 아예 없는 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판매 기간이 긴 상품을 판매해야 재고 수급, 상세 페이지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도 적어집니다. 꾸준히 판매할 수 있는 그런데 사계절 판매 상품 소싱이 너무 어렵다면 계절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판매 계절이 긴 상품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점점 여름이 길어지는 거 아시죠? 실제로 제가 팔고 있는 반팔 티셔츠는 3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팔립니다. 물론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일부는 팔리긴 합니다. 1년 중 무려 7개월 동안 여름 상품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싱할 때 여름 상품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겨울 상품은 해가 거듭될수록 판매 시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겨울 상품의 판매 시기는 10월 말부터 아무리 늦게 잡아도 12월 셋째 주가 지나가면 겨울 상품의 판매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물론 겨울 상품은 여름 상품에 비해 단가가 높기 때문에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겨울이 예전에 비해 덜 추운 이유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12월이 지나서 새해가 오면 이제 겨울 다 갔는데 금년 겨울은 버티고 내년 겨울에 사야지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겨울 상품이 여름 상품에 비해 비싼 것도 이유가 되겠죠. 실제로 11월, 12월보다 1월이 더 추운데도 불구하고 겨울 상품 판매는 11월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다 12월이 지나면 급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경량 패딩은 10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겨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판매가 됩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고 상품 소싱을 준비해야 합니다. 봄, 가을 상품은 실제 우리나라 계절 변화에서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판매 상품군도 특정 카테고리를 제외하면 판매 기간이 점점 짧아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봄, 가을엔 주로 신발류가 판매가 많은데 러닝, 등산 등 레저 관련 상품과 캐리어, 가방 등등 여행 관련 상품이 많이 판매됩니다. 이 외에도 백팩이나 신발이 많이 나가는 2월 신학기 시즌, 스승의 날, 어버이날에 대비한 5월 선물 세트 시즌 등등 셀러가 챙겨야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 복잡해지시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판매 월별 소싱표를 준비했습니다. 매번 번거롭게 검색하지 않아도 이번 달엔 무엇을 소싱해야 하는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싱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월별 판매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실제 소싱하실 때에는 소싱표 대비 최소한 한 달 내지 2달 전부터는 소싱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소싱표 이용 시에는 해당 카테고리마다 판매 성과가 좋은 브랜드들이 표기되어 있으니 해당 브랜드의 상품들을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매월 매년 브랜드 트렌드가 바뀌므로 카테 기준으로만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브랜드와 브랜드 안에 있는 실제 상품들은 본인만의 브랜드와 상품으로 바꿔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 소싱표를 이용해 직원 공유로 자동화를 꾀하고 있고요. 촬영을 하고 있는 금일 3월 20일 현재 쿠팡 1개 계정에서만 3월달 기준 어제 19일까지 8천만 원 웃도는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잡화 기준으로 소싱표가 만들어져 있지만 내가 만일 다른 카테고리를 원한다면, 만일 요즘 유행인 과일 판매를 원한다면 계절마다 월마다 소싱해야 하는 과일이 다르므로 월별 과일로 월별 생산 지역 등으로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소싱은 마진이 적더라도 거래량이 많은 상품만 소싱한다. 그리고 월별 소식표를 이용해 어떤 상품이 언제 판매되는지 미리 파악하여 최소 한두 달 전부터 미리 소싱한다.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상품을 소싱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 판매 소싱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 하시죠. 이렇게 간단하다고? 이게 실제로 되긴 되니? 네,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템뿐만 바뀔 뿐이지 실제로 이 방법으로 카테고리에서 다시 브랜드에서 다시 상품으로 좁혀 나가면서 소싱하여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 작년 매출을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계정 중 쿠팡 메인 계정 하나만 해도 실매출 9억이 넘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화면에 보여지는 매출 금액은 10억이 넘어 보이지만 쿠팡의 판매 데이터는 쿠폰이 포함된 금액이라 부풀려 보여지는 것 아시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아대 빨리 시작하세요. 특히 중년 시니어 여러분들은 무조건 온라인 판매하세요. 꼭 브랜드 판매로 시작하세요. 잘하려 하지 말고 기본만 지켜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차려도 1억 돈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또 몸써서 하는 일이라면 과연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망설이고 계시다면 시작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시작을 권유드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일을 시작하고 변한 제 모습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며칠 전이었어요. 야근하고 있는데 같은 업을 하는 후배가 뜬금없이 카톡으로 제주도에 바람 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밤 9시 좀 너무 늦은 시간에 말입니다. 그래도 되나? 한 10분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바로 티켓팅하고 다음날 비행기로 2박 3일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제가 쉬고 온 것도 좋았지만 언제고 갑자기 떠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좋았고 제 자신에게 상을 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 일 하기 전 같으면 안 돼. 가게 지켜야지. 인건비라도 아껴야지. 하던 저인데 말입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온라인 브랜드 판매로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을 하고 나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저의 꿈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50평생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묻어놓았던 나의 꿈들과 밀어놓았던 버킷리스트를 이번 여행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설레었습니다. 저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설레이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노후를 준비하려 합니다.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특히 중년이시라면 하루빨리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52살에 온라인 판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예전에 저처럼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온라인 장사꾼 720이었습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행복하시고 부자 되십시오.